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임기 시작과 함께 미국채 TLT의 시향 분석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5년 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왼쪽에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피의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편입하고 기존에 편입했던 자산 중에서 앞으로 불리해지는 자산들을 익절하는 방향으로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해나가는 주기적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요. 공개 영상에서는 패시브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고점 A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까지 가는 금리 인하기 사이클에서 A는 23년 8월, B는 24년 9월, 현재는 25년 2월로 B에서 C 사이에 중간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B, C 구간의 중반이 시작된 구간은 24년 12월 FMC 이후로 보고 있어요. 1월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을 이어갈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저점에 이르고 저점에서 다시 오르는 순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지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채 TLT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마지막까지가 상승 모멘텀이 끝나는 거라서 더욱더 금리 사이클을 참고해야 되고요. 미국채 10년물 30년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 왼쪽이 10년물 국채 금리, 오른쪽이 30년물 국채 금리고요. ETF로 따지면 미국 중기 국채 ETF인 IEF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미국 장기물 ETF인 TLT가 될 것 같아요. ETF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를 나타낸 거고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국채는 40년 동안 금리가 낮아져 왔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그 트렌드를 나타낸 거고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40년 동안 하락하다가 트럼프 마지막 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과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졌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붉은색 상승 추세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요.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컨텐츠에서는 미국채를 다룰 때 TLT만 다루잖아요. 제가 투자하는 게 IEF도 있고 TLT도 있지만 주로 TLT를 위주로 해서 과거서부터 TLT를 다뤄왔고요. 근데 최근에는 뉴스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더 많이 다뤄지긴 하거든요. 10년물을 다루지 않고 30년물 위주로 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리는데 두 개의 금리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중기채나 장기채나 변동성의 차이나 상승과 하락의 가파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 패턴이나 추세는 같기 때문에 제가 30년물 국채금리와 TLT 위주로 말을 한다 해도 다른 미국채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비교해봤고 30년물 금리도 보면 거의 40년 동안 하락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상승 추세 붉은색 추세선에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영상이나 컨텐츠에서 20년 이후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들어갔다. 22년 킹달러 구간 이후에 23년도에 조정 때 금과 달러 비중을 높였었죠. 이 붉은색 추세가 생긴 게 문제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이 필요했던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채 금리는 좋지 않아서 안전자산에서도 인플레이션 사이클 시작된 이후에서는 TLT보다는 금을 위주로 편입하는 게 좋겠다. 2년 전서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30년물 국채 금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붉은색 추세선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한히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거든요. 푸른색 추세선을 돌파한 구간 처음 돌파해서 채널의 상승을 찍은 게 22년 킹달러 구간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다가 23년에 금리 고점 직전에 최대치를 찍었었고요. 금리가 고점이니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다시 내려왔었는데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했고 상승의 힘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그재그를 했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선반영이 취임 직전에 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랑 달러 인덱스도 거의 신고가 근처에 가고 그랬죠. 그때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지만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고 취임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단기 고점을 만든 상황이에요. TLT 입장에서는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다 보면 되겠죠. 지금 두 달 연속 음봉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갈까 올라갈까라는 측면에서 원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30년물 금리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려가는
하는 게 정상인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물가가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도 없고 물가가 불안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강했던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기라는 추세 안에서 강한 거지 현재가 금리 인상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상승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올 건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보라색으로 추세선이 그어지는 삼각 수렴안의 TLT가 있거든요. 지금은 4.6% 정도인데 4.6%가 과거서부터 보면 굉장히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에요. 다시 앞 슬라이드 보면 4.6이 이쪽이거든요. 과거에 2000년에서 2010년 정도의 평균치에 가까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크고 바로 돌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이지만 첫 번째 목표는 단기적으로 보라색 수렴의 하단에 속하는 4.2%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에서 경기 침체 모멘텀이 커지거나 트럼프가 물가를 성공적으로 핸들링하면 이 추세를 뚫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1차 목표는 4.2%지만 2차 목표는 신년물 월봉 기준으로 50 EMA, 50일 이평선에 닿는 3.8% 정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마지막엔 이 붉은색 추세선의 하단이 있거든요. 하단이 3.6% 정도인데 붉은색 추세선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탈한다는 말은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끝났다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도 하락의 한계는 3.6%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4.6% 정도에서 1차적으로 4.2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면 3.8 최대치는 3.6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TLT 기준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TLT의 월봉 그래프고요. 금리 인하기 ABC에서 과거 사이클 보면 A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C에서 최종 고점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ABC 금리 인하 사이클에 하단을 지지하는 추세가 있어요. 추세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었고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미국채 가격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30년 이상 오르기만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TLT의 가격도 상장이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그때서부터 2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 모양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하향으로 바뀌었고 22년에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오면서 확정이 된 거죠. 무조건 여기를 지키고 올라갔어야 우상향이 되는 건데 이제는 우하향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게 22년 초서부터 바뀐 거고 23년 8월에 금리 고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앞으로 저는 25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 경제위기 C 이때가 오겠죠. 경제위기 C는 경기 침체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연준이 긴급회의 같은 걸 해서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기를 말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공급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패턴으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디플레이션이나 유동성 위기로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C를 어떻게 판단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내리다가 수개월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부러지면서 급하게 금리를 B컷으로 내렸었거든요. 그게 C였고요. 20년 3월이었죠. 그런 흐름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금리를 한 번 멈췄잖아요. 1월 FMC에서.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금리를 계속 멈춘다면 곧 C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3월 F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금리를 동결을 한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인하를 이어간다면 분석상으로 C 이벤트가 조금 더 후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C를 예상하는 기준으로서는 하나의 척도로 금리 인하를 멈추고 나서 긴급회의를 하거나 0.5%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참 멈췄다가 마지막 인하를 하거나 그런 거를 C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TLT가 A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C에서 마지막 고점이 되잖아요. 지금 사이클도 마찬가지였는데 23년 8월에 금리 고점에서 저점이었고 TLT가 24년 9월에 중간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 같으면은 이런 상승 추세를 지지하면서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분석했을 때도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양을 그렸었고 예상 고점도 105, 108불 정도로 높게 봤었거든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 추세 채널이 과거에는 우상향이었지만 지금 우하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여기 채널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잠깐 하락했지만 전에 A의 저점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여기서 단기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C까지 상승하는 방향
방향으로 보고 있고 23년 8월에 금리 고점에서 TLT 저점, 여러분들이 여기서 TLT가 하락해서 고민하실 때 적절하게 저점 알려드렸고 중간 고점까지 가이드도 충분히 해드렸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TLT 영상을 제가 많이 안 찍는 이유가 TLT에 대해서 저는 22년도부터 역배열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는 과거 같은 역할보다 금이 더 선호된다 하고 실제로 저는 TLT는 비중을 높인 게 거의 없고 금의 비중을 높여서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TLT는 자산 배분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사이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기라 그렇지 디플레이션 시기 때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기도 해요. 위험 자산 해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간헐적으로 다뤘던 건데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려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올린 게 있었죠. 근데 의도한 거와 다르게 TLT 영상을 많이 올리면 TLT를 사시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제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멤버십이나 네프콘 같은 추가적인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었고 최근에 이런 저점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거기까지만 내려가서 지금 반등 나온 상황이고 어쨌든 패시브 투자 입장에서는 저점을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A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C가 최종 고점이다. C에서는 TLT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주봉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푸른색 하락 추세 상단 보이죠? 여기를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 위기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만 갑자기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101불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B가 101불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1불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마감을 할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단기 저점 찍고서 단기 추세 보라색이 있어요. 요 보라색에서 지금 딱 부딪혔는데 요거를 곧 돌파를 할 거예요. 근데 저항을 받으면서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돌파하고 점점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 붉은색 동그라미 3개 그린 거는 주요 저항대를 그린 거예요. 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주요 구간에서는 조금씩 부분이 익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TLT가 지금 거의 90불까지 올랐죠. 10불 정도 더 오를 거잖아요. 물론 오르긴 오를 건데 상단에 제한돼 있어요. 위험 자산은 조정을 받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오른다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금 상승도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꼭 TLT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은 C 이벤트에서 고점을 찍은 TLT가 크게 하락하고 저점을 낮추는 일도 상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C에서 팔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봐 컨텐츠를 만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전망과 예상은 100%가 없어요. 제가 B는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 A 저점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지만 이번 단기 저점도 거의 맞추긴 했죠. 그래서 C를 100에서 102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100%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중간에 안 팔다가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경우 팔지 못해서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항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도를 해보자 라고 패시브 전략에서는 더더욱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TLT는 어쨌든 금리 인하기의 마지막 단계에 갈수록 조금씩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 90불 정도, 앞으로는 93불 정도가 있어요. 초록색 최선이 TLT의 주요 매물대가 몰려있는 선이고 과거에는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여기서 원래는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수개월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B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추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채널이 좀 더 상승 기울기가 높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붉은색이 상승 채널인데 기울기도 낮아지고 이 저점을 확 낮춰서 그래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보수적으로 제가 바뀐 거거든요. 93에서 94불 정도 중간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아마 100불 정도에도 큰 저항이 있을 거예요. 100불 정도에 이렇게 두 번의 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TLT의 가격이 무거워지거나 힘들어지면 분할 익절, 분할 매도 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하면 좋겠다 알려드리고 TLT는 다른 자산 대비 빈도수는 적게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주봉 단위의 분석은 멤버십에서 하고 있고 네프콘에서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TLT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액티브한
투자 전략을 좀 더 가미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런 컨텐츠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패시브 자산 배분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서부터 조금씩 오를 건데 부분 익절만 잘 하시면 돼요. 시 때는 많이 익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은 건데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주류의 생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기대치가 달라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푸른색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초록색이 중도층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중도층의 절반이라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 지지자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시절 때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여기대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대치가 확 낮춰져서 지금은 0%까지 거의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부 지출을 줄여서 실업률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둔화될 거고 경제 성장도 실제적으로 둔화가 될 거고 지출도 줄일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을 만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는 어느 정도 버텨가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연준한테 요구하다가 요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10년물 금리를 지켜보겠다 하면서 10년물 미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쪽으로 목표를 변경했거든요. 변경한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다른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 위험 자산도 10년물 금리가 오르지 않아야지 상승을 이어가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10년물 미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게 되면 연준도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재무부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화당 지지자는 그런 정책을 환영할 거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민주당 지지자보다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실패할 거다. 그리고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베팅을 하면서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바이든 시절보다는 안정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더 악화될 것이다. 대중적인 생각이 돼버려서 저는 모든 대중이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할 때는 한 발짝 뒤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TLT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갈수록 TLT의 고점이 높아질 수 있겠죠. 금리도 인하할 여지가 클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면 금리도 인하를 많이 못할 거고 TLT의 고점도 낮아질 거고 금리 저점이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금리를 더 못 내리니까. 자산 배분에서 TLT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위주로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최소한 가격이 상승하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TLT 투자함에 있어서는 금리가 저점이나 경제위기 때 최고점에 이를 때 많이 편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투자에 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이 일요일에 올리지 못하고 주중에 올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주중에 영상 올리는 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주말에는 영상 만들 시간이 점점 내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영상 올리는 거는 계속 지키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